응? 자, 이거 맞았어요. 자, 일단 뭐 점수 산정 기준을 아이고 왜 이렇게 돼 있냐? 우와. 자, 점수 산정 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제한 시간 내에 다 푼 것만 온전하게 1점으로 잡고요. 한번 체크해 준 거를 다시 풀어서 맞았을 때는 0.5점. 그게 후예요. 아니면은 초과 시간을 넘어서 이제 풀어서 맞은 것도 0.5점입니다. 자, 일단은 제한 시간 내에서 실수 없이 한 번에 6개 다 맞은 친구가 지금 2명이 있었고요. 시간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1명. 1번 하나 틀렸어요. 이제 합답형 문제 관련된 거 하나 틀렸었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있었어요. 1번과 4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밑에도 더 있기는 했지만 일단은 여기는 노코멘트로 들어갈게요. 자, 최고점자는 당연히 이제 100점 2명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초과 시간 동안에 더 풀어서 맞춘 친구가 1명이 더 생겨서 6개 맞은 친구가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고쳐서 맞은 친구 1명 됐고, 그 다음에 보통 객관식은 고치는 걸 한 번만 보통 얘기를 해서 한 번 틀렸는데 체크를 했어요. 이거 틀렸어 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답을 체크를 했는데 거기서 틀리면은 미안해.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5개 그냥 다 찍으면 언젠가 맞으니까 객관식은. 그래서 한 번밖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5개 맞은 친구가 1명으로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지금 설명할 것들이 6번 빼고는 지금 1명씩 다 틀렸어요. 6번 빼고는 1명씩. 그래서 6번만 빼고 간단하게만 좀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 뭐 나는 이건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거 잠깐 풀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숙제한 거 있잖아요. 숙제한 것들은 하하하하 숙제한 것들은 이제 수열의 극한 센이나 아니면 라이트 센, 뭐 추가적으로 더 마프 시너지나 RPM 같은 걸 더 준 친구도 있긴 했는데 1단원 다 풀었으면은 1단원만 제출해주면 됩니다. 1단원만. 왜냐면은 틀린 거 이제 오답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면 됩니다. 나는 책으로 갖고 있어서 낼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그 단원에 있는 해당 문제 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 해당 번호만 알려줘도 오답으로 만들어서 줄게요.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기억. AN이 수렴한다고 얘기했어요. AN이 극한값이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빼기 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이랑 똑같냐? 자, 얘는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왜 맞냐면 AN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AN이 수렴한다면 당연히 BN 수렴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전체가 수렴하니까. 이건 뭐 치환해서 증명하면은 BN이 수렴한다라는 사실도 사실 증명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엄밀한 증명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상 놓고 봤을 때 AN이 수렴하는데 BN 수렴 안 했을 때 이게 0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제 수렴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BN이 수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AN이 수렴하니까. 자, 그러면은 수렴하면은 어때요? 리미트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이게 따로 계산한다라는 그게 너무 명백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0이면은 내 리미트 B에는 오른쪽으로 옮겨놓은 게 얘예요. 괜찮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AN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이 만약에 없다면 기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AN이 수렴한다라는 사실이 없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발산한다고 했을 때는 한없이 얘가 0으로 간다고 해도 극한값,
어차피 그럼 사실상 똑같은 거 아니야? 둘이 똑같은 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못한다는 게 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AN이 만약에 n 플러스 n분의 1이고 BN 같은 게 n이라고 한다면 AN 빼기 BN은 n분의 1이라서 극한 빵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AN 어때요? 수렴하나요? 안 하잖아요. 발산하잖아요.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경우, 얘도 무한대로 가는 경우, 물론 한없이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AN 같은 경우에도 Y는 X, 그죠? Y는 N, Y는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N축과 Y축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BN이 지금 얘예요. 그럼 AN은 얘보다 큰 쪽에 있겠죠? 큰 쪽에 있는데 N이 한없이 0으로 갈수록 얘는 점점 한없이 똑같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한없이 똑같이 가니까 그러면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치더라도 얘를 수렴값으로 딱 떨어지게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등호로 인정을 못해요. 괜찮나요? 특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등호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한없이 똑같아도 안 돼요. 그래서 요 말이 없으면은 기억은 틀린 겁니다. 괜찮죠?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니은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제곱이 알파이면 리미트 an은 루트 알파로 수렴하거나 마이너스 루트 알파로 수렴하느냐라는 건데 솔직히 이거는 얘기했었죠. 제곱이 수렴하면은 진동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제곱이 4로 수렴하는 케이스. 근데도 불구하고 an이 수렴 안 하는 케이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홀수항들은 다 마이너스 2로 나오는데 짝수항들은 다 플러스 2로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건 an 자체가 아예 수렴을 안 해요. 그렇죠? 수렴을 안 하는데 제곱하면은 어때요? 다 4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수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곱은 수렴하지만 극한 자체가 수렴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로 짝수는 하나, 홀수는 하나 뭐 이렇게 가기는 하겠지만 그죠? 어쨌거나 수렴을 안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뭐 물론 얘처럼 뭐 꼭 특정된 값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발레는 또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동 발레라고 한다면은 10,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두 가지 진동 발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여기서 숫자만 좀 크기 바뀐 것 뿐이에요. 괜찮죠? 크기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가 여기서 조금 많이 헷갈렸어요. 지금 솔직히 제일 많이 틀린 게 1번, 3번, 5번 요 세 가지가 답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번으로 해서 틀린 친구도 있고 3번으로 해서 틀린 친구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걸로 착각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0으로 수렴하거나 리미트 bn이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딱 요 발레죠. 10, 10, 10.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은 an 같은 경우에 10, 10, 10. 그쵸? 그러니까 짝수항들만 다 빡 나와요. 그 다음에 bn 같은 경우에는 01, 01, 01 뭐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홀수항들만 다 빡 나오면은 곱한 그 새로운 수열은 모든 항이 다 빡 나와요. 그래서 곱한 거는 0으로 수렴하겠지만 an도 수렴 안 하고요. bn도 수렴 안 합니다. 꼭 01, 01, 01, 10, 10, 10이어야 되냐? 아니 뭐 10, 20, 30, 40 뭐 이렇게 가도 돼요. 괜찮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인 것뿐인 거고 이 안에서 숫자는 세부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괜찮죠?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수열에서는 진동발레 관련된 거.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거 지울게. 자, 그 다음에 2번도 간단하게만 한번 좀 볼게요. 2번도. 자, 아무래도 우리가 수열의 합,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라서 좀 아마 어색한 건 있을 거예요. 자, SN이 나왔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합의 일반항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초항을 구할 수 있어요. 초항? 아니,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뭘로? Sn 빼기 Sn-1로. 그쵸? 1항부터 n항까지 싹 다 더한 거에서 1항부터 n-1항까지만 더한 거를 빼버리면은 결국에는
AN항만 남게 되겠죠? 보통 우리는 그거를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괜찮지? 자, 그럼 얘는 Sn-1이면 n 대신에 n-1 들어간 것뿐 나머지 차이는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얘는 반드시 1항부터지만 얘는 n-1이 자연수여야 돼요. 항번호가 0이나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n-1 자체가 자연수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n이 2부터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빼버린다 그러면은 Sn 빼기 Sn-1 일반항 AN이 되겠고 상수는 어차피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5n제곱 빼기 3 곱하기 5의 n-1제곱 이라 그러면은 작은 거 3 곱하기 5의 n-1제곱으로 끄면 얘는 5 빼기 1이죠. 그쵸? 5 빼기에 딱 5 하나 더 많은 거니까 5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4니까 12 곱하기 5의 n-1제곱이야.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초항은 10이고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만 얘는 2항부터예요. 그럼 1항은 어떻게 구한다? S1이 A1이죠. S2는 이렇게 나오니까 A2 구하려면은 S2 빼기 S1 얘까지는 빼야 되는데 초항 같은 경우는 뺄 게 없어요. 그냥 S1 자체가 그냥 A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15 빼기 3 그래서 1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차이가 없네. 그쵸? 그래서 얘는 합쳐서 그냥 AN이 12 곱하기 5의 n-1제곱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n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0는 3 곱하기 5의 0제곱 그쵸? 5의 0제곱 1이니까 3 빼기 3 0이죠. 그래서 S0가 0이라서 얘는 안 봐도 사실 1항부터 하는 애였어요. S0가 0이면 1항부터 됩니다. 이거는 뭐 헷갈린다. 그럼 무조건 나눠요. 그럼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무조건 나누면은 괜찮죠? S0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12 곱하기 5의 n-1제곱 SN은 3 곱하기 5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5가 미친 이 지수식 하나씩만 살아남아요. 뭐 얘는 어차피 있으나 많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분모문자 5의 n-1제곱으로 약분해준다 라고 한다면 5 하나 남죠. 그래서 1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래서 답이 4분의 5가 될 겁니다. 4분의 5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후딱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3번에서는 등비수열, 그죠? 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관련된 거요. 자, 요게 초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2-x. 두 번째 항. 그죠? 세 번째 항도 x 플러스 1에 2-x 전체 제곱. 그죠? 요게 지금 3항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얘 초항이고 공비가 지금 2-x구나. 그쵸? 다시 한번 초항은 x 플러스 1이고요. 공비가 2-x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등비 수열 자체가 수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초항이 빵이거나 아니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그쵸? 다시 한번 AN은 A 아래 n-제곱인데 요거 극한이 성립하려면 사실 n 들어가 있는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래 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여야지 얘가 빵으로 수렴해요. 근데 문제는 공비가 1인 경우조차도 초항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당연히 수렴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n이 붙어있는 r만 따져야 되나요? 아니, a도 볼 수 있어요. 왜? a가 0 나오면 그냥 공비가 얼마가 나오고 맨날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초항이 0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따져서 봐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은 2 넘겨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지만 3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가능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수가 지금 총 몇 개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있네?
포함되어 있네? 미안해, 플러스 1이구나. 마이너스 날렸으니까 1보다 커놨지만 3보다 작은 거구나. 그래서 얘는 1, 2까지 밖에는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그냥 2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2. 자, 그 다음에 4번도 간단하게만 좀 봅시다. 후딱 마무리할게. 자, 똑같아요. 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얘는 초항과 공비가 똑같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n제곱이니까. 그쵸? 여기에서 n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초항이죠?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그럼 두 번째 항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상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초항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이게 0이거나 아니면은 공비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얘가 0인 경우는 이 안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경우에는 저 공비 조건만 따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공비 조건만 따져도 상관없습니다. 3번처럼 초항과 공비가 다른 경우에만 별도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밑에 것만 봅시다.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는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2. 이때 따져야 되는 게 두 개죠. 2차 함수 부등식 두 개예요. 첫 번째 거랑 이렇게 두 개. 그렇죠?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리해주면은 2 넘겼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텐데 얘는 어차피 판별식 음수 나와요. 괜찮죠? 얘는 항상 성립해요. 괜찮나요? 판별식 음수. 이게 인수분해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2 넘겼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놨지만 2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성립하고 이게 두 개 동시 만족해줘야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총 4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도 다 더하니까 똑같이 그냥 2로 나옵니다. 다 더하니까. 그러니까 3번이랑 4번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문제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하나만 보고 끝냅시다. 5번 하나만. 준호 괜찮지? 오케이. 준혁이도 괜찮고.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문제는 요게 사실 뭐 지난번에 했었던 되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 자, fx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x의 2n제곱 분의 x의 2n-1제곱 빼기 2. 그죠? 다시 한번 어차피 m만 지금 등비 수열인 걸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똑같이 x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그죠? 이때 그냥 x는 아니에요. 그냥 x는 아니고 x의 크기예요. 그죠? x의 크기. 왜? x의 크기가 어차피 1보다 작으면 아니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플러스 2분의 1이나 어차피 무한대제곱하면 빵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x의 크기가 2분의 1이 1보다 작으면 빵빵 되니까 1 플러스 0분의 0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의 크기가 1보다 크다면 뭐 물론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도 1 플러스 무한대예요. 그죠? 왜냐면 짝수직업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쨌거나 1과 마이너스 2는 둘 다 무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이렇게 쩌리들 무시하고 x들만 남겨서 그냥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2n제곱, 분자는 2n-1제곱. 약분하면 어차피 분모만 x 하나 남고 맙니다. 괜찮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엔 x가 1. 왜 x가 1로 해요? 절대값 1로 보면은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은 얘네는 1보다 크거나 작은 거는 부호가 사실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등비수열에서 이게 공비가 1인 경우에는 수렴합니다. 초항으로 수렴해요.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은 수렴 안 해요.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마이너스 1은 수렴 안 해요. 이건 진동하죠. 왜냐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반드시 별도로 따로 확인해야 돼요.
그쵸? 이거 통합해서 절대값 x가 1 이걸로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1분의 1 빼기. 그쵸? 1 플러스 1분의 1 빼기.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1로 보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어차피 짝수 제곱이에요. 짝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1 플러스 1. 그죠? n이 얼마로 가도 무조건 짝수니까. 얘는 1 아니 마이너스 1이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 f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렴값만 뽑고 끝내도 돼요? 아니, 이거 함수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당장 우리가 이걸 그래프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센 정도에서는 이걸 그래프까지 활용해서 하는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워낙에 좀 고급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 정도만.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t가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전부 마이너스 2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x분의 1. x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느낌이죠? 그때 1보다 큰 애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 요거까지 들어가줘야 될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대충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 요 정도쯤 될 겁니다. 그쵸? 아, 요게 지금 y는 fx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뭐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처음 볼 때만 좀 어색해서 그렇지 몇 번 그려보다 보면은 그냥 뭐 또 나왔어 그냥 이런 느낌 정도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기억 f1과 f-1이 똑같냐? 그죠? 달라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fx는 마이너스 2냐? 그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로 유지가 되는 값이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fx는 x분의 1이냐? 그렇죠? 이거 아까 구한 거 그대로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에요. 자, 6번은 생략할게요. 6번은 자, 아무튼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으로 조금 가봅시다. 유형 2번. 지난번에 그 시그마와 친한 것들, 그 급수의 개념 설명하고 시그마와 친한 것들 중에서 요거 하나만 했었어요. 자, 근데 개념 설명 조금만 하고 급수 유형 2번으로 좀 가볼게요. 다시 한번. 일단 급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열합의 극한. 그렇죠. 다른 말로 우리는 수열의 합을 부분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Sn 수열의 합. 얘는 시그마, K는 아니다. K는 1부터 N까지 AK 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극한을 씌우는 거였죠.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형태가 이거예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쵸?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합을 1항부터 n항까지 합만 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사실상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합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 이때 다시 한번 요 SN과 시그마 AK 요 두 개를 합쳐서 부분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분합, 급수의 일부분들의 합이다라고 얘기해서 부분합. 참고로 이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는 뭐 급수의 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해요. 어차피 그런 용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수 자체가 그냥 합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 뭔가 새로운 기호를 나오면은 그 새로운 기호를 가지고 성질들을 봐야 돼요. 얘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당연히 극한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어때요? 극한의 성질을 하죠. 극한의 성질은 뭐예요? 사칙연산에다가 극한, 그러니까 한 개, 아니 두 개 이상의 수열에다가 리미트가 붙어져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수렴할 때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이거 괜찮아요?
그쵸? AN과 BN의 극한이 각각 수렴한다면 AN 플러스 BN의 극한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렇죠? 따로 계산 가능하다. 뺄셈도 마찬가지, 곱셈도 마찬가지, 나눗셈도 마찬가지. 단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괜찮죠? 이게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시그마도 또 생각해야 돼요. 왜? 지금 여기에서는 급수가 시그마의 성질과 극한의 성질을 둘 다 내포하고 있는 상태예요. 교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극한의 성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따로 계산할 수 있다. 이었었죠? 수열의 합의 성질은 뭐예요? 얘는 더한 거는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쵸? 뺀 것도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근데 이런 거 곱한 거는 따로 계산 돼요?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왠지 이해돼? 자, 이거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시그마 n은 1부터 뭐 3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얘를 an 곱하기 bn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얘는 a1 곱하기 b1. 그죠?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으면 a2, b2. 3 집어넣으면 a3, b3야. 항이 3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n은 1부터 3까지, n은 1부터 3까지 라고 한다면은 얘는 1항, 2항, 3항에다가 B1, B2, B3 더한 걸 곱한 거예요. 괜찮네? 이거 항 9개 나와요. 괜찮나요? 항 9개. 이게 같을 리가 없잖아요. 괜찮죠? 당연히 이거 안 돼요. 급수는, 아니 급수가 아니고 수열의 합 자체, 시그마는 성질 자체가 덧셈 뺄셈만 따로 계산 가능합니다. 덧셈 뺄셈만. 참고적으로 여기도 안 쓰기는 했지만 수렴하는 경우에는 상수는 개수로 뺄 수 있다. 그렇죠. 뭐 요거 정도는 너무 간단하니까. 시그마도 마찬가지예요.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상수는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요거. 딱 요 경우의 한정에서만 급수의 성질이 허용이 돼요. 급수의 성질이. 둘 다 교집합에 관련해서만. 다시 한번. 급수의 성질.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아니다. 상수도 합시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때 급수의 성질은 극한의 성질 때문에 일단 급수가 수렴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수렴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극한의 성질처럼 수렴 안 하면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렴할 때는 개수 앞으로 빼놓고 급수로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성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으로 나와 있으면은 얘도 똑같이 an 플러스 시그마 bn으로 따로 계산 가능하다.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뺄셈도 당연히 성립할 겁니다. 그렇죠? 덧셈 뺄셈. 참고적으로 곱셈과 나눗셈은 된다고요? 시그마 an, 그러니까 어차피 무조건 급수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가니까 얘는 시그마 기호만 쓸게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그마 an분의 bn. 이것도 시그마 an분의 시그마 bn으로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이 두 개. 내가 이거 지금 되게 간단하잖아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위에는 실수 잘 안 하는데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시그마 둘이 따로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 얘기를 해도 하는 경우가 나와요. 참고로 월터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급수를 지금 나갔는데 그죠? 참고로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지금 1등급으로 마무리된 친구인데 요 실수 나왔습니다. 중간에 요 실수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꼭 나와요. 꼭 웃긴 게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막상 문제 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 안 되잖아 라고 이러면서 다시 고쳐서 들어가고 합니다. 이게 시험장에서도 나와요. 진짜로. 실제로 고3 중에서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시그마 자체에서 이미 안 돼요. 왜냐면 극한의 성질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두 개 교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급수의 성질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 한꺼번에만 좀 같이 볼게요. 요거 한꺼번에만, 요거까지만. 자,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 뭔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랑 좀 비슷하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요. 일반항의 극한 사이 관계입니다. 급수와 일반항 극한 사이 관계예요. 자,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로.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고르라고 한다면 개념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고르라고 하면 얘예요. 이거 별이 100만 개요. 그러니까 이 성질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진짜 뼈에다가 이렇게 새겨놔야 돼요. 뼈에다가. 진짜로. 진짜 중요합니다. 자, 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죠? 급수예요. 자,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급수가 수렴한다면 1항부터 계속 영원히 더하고 있는 거예요. 1항부터 계속 더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시그마 an n은 1부터 무한대라고 한다면 a1, a2, a3, a4 부터 몰라. a 무한대야. 몰라. 그 뒤에도 계속 있어요. 이거 영원히 더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극한 정도를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 뒤에도 계속 더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얘가 극한 자체가 만약에 발산한다고 쳐봐요. 이 무한대로 간다고 쳐봐요. 아, 그럼 무한대를 영원히 더해요. 수렴할 리가 있을까요? 절대 수렴 못합니다. 얘가 진동하는 케이스라고 해도 얘가 1, -1 하면 이게 짝수로 끝날지 홀수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얘도 영원히 더했을 때 수렴을 안 해요. 괜찮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모든 케이스에서는 수렴을 당연히 안 하게 돼 있어요. 준호도 괜찮을까? 그렇죠? 발산하는 케이스에서는 절대로 수렴을 안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얘가 수렴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도 수렴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수렴해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그냥 수렴해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로 수렴했다고 칠게요. 그럼 뭐 몰라 뭐 199, 98 뭐 이렇게 가다가 언제부터는 1로 수렴하니까 1111111 이걸 영원히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뒤부터 와 화이팅! 자, 이 뒤부터 영원히 더하게 만드는 이 극한값 자체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 발산합니다. 괜찮나요? 왜냐면 0이 아닌 다른 값 티끌이라도 있으면 그걸 영원히 더했을 때 그게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가요. 괜찮죠? 일반항. 얘가 0으로 가야지만 그 뒤부터는 빵빵빵빵빵빵빵빵만 더하는 거라서 발산을 안 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우리 앞에서 했었던 것 중에 이거 기억나요? 0 곱하기 무한대가 꼭 수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아니, 그럼 얘가 0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급수가 꼭 수렴한다고 할 수 있나? 반대.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그럼 급수가 수렴을 하나?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일단 일반항은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아닌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래요. 괜찮나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예외 없이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왜? 이 수렴값을 나중엔 영원히 더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 급수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장담 못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판례가 나는 두 가지로 제시를 해요.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들도 있기는 한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99%는 다 잡아요. 진짜로. 수능 때까지는 벗어나는 경우가 아직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조잡하게 안 내니까. 자, 그래서 판례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일반항이 0으로 가죠. 일반항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자, 왠지 한 번만 좀 볼게요. 발레 1번 증명입니다. 이거 증명하는 경우는 되게 이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나오지는 않는데 3회 필요 없나?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좀 길어요. 조금 길기는 한데 한번 참고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은 혹시 요거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나는 도토리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하하하하 도토리 그거 혹시 기억날까? 그렇죠. 저기 도토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도토리, 대왕 도토리. 그래서 엄청나게 커요. 제일 커요. 그래서 도토리계의 제왕.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진짜 큰 것 같아. 주변에 있는 모든 도토리들도 나보다 크지 않잖아. 나는 너무 커서 도토리 나무보다도 큰 것 같아. 막 혼잣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에다가 막 떠들면서 혼잣말로 막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거를 주변에 진짜 도토리 나무가 없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멀리 뭐가 쪼르르 달려와요. 미안, 쪼르르 달려와. 돼지같이 생겼는데. 자, 얘는 이제 다람쥐가 쪼르르 달려와요. 쪼르르 달려오는데 하는 말이 야, 그걸 들었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네가 그렇게 크다고? 아니, 내가 지금 도토리 나무에서 왔는데 거기 지금 네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런데 나 거기서 지금 며칠 동안 뛰어놀다가 왔다고. 근데 넌 내가 들고 다니잖아. 네가 도토리 나무보다 클 리가 없잖아. 그쵸? 요게 일단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얘랑 직접 비교가 안 된다면, 붙여놓고 비교가 안 된다면 굳이 얘네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얘보다 큰 얘가 얘보다 작은지만 증명해주면 어차피 얘는 얘보다 무조건 작아요. 괜찮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얘가 발산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증명을 못해요. 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는 물론 나중에 정적분 쪽 끝으로 가면 이제 정적분과 급수라는 게 있는데 그때 가서는 내가 수식적으로 좀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명 방법은 뭐냐? 얘보다 작은 걸 발산하는 걸 보여줘요. 얘보다 작은 것조차도 발산하는 걸 보여줘요. 그럼 걔보다 큰데 얘가 발산을 안 할 리가 없지 않냐? 논리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하나씩 다 써볼게요. 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이렇게 쭉 간다고 쳐볼게요. 얘보다 작은 걸 찾아봅시다. 얘보다 작은 거. 그러면은 1분의 1은 일단 그대로 쓸게요. 2분의 1도 그대로 쓸게요. 3분의 1 대신에 나는 4분의 1을 써볼게요. 3분의 1보단 4분의 1이 작으니까. 그럼 4분의 1은 그대로 냅둘게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결과를 아니까 쓰는 겁니다. 결과를 아니까 쓰는 거. 자, 그럼 5분의 1보다 작은 거 8분의 1, 6분의 1보다 작은 거 8분의 1, 7분의 1보다 작은 거 8분의 1, 8분의 1은 그대로 냅둘 거예요. 분모를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자, 그럼 9분의 1은 16분의 1. 이게 더 작으니까.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되죠? 보이나요? 1, 2분의 1. 얘가 4분의 1이 2개 나와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돼요. 괜찮죠? 그리고 8분의 1은 4개 나오기 때문에 또 2분의 1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16분의 1이 또 8개 나와서 또 2분의 1 나와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2분의 1이 무한대개수 있구나. 괜찮죠? 그래서 얘가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보다 작은 얘조차도 지금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로 안 갈 리가 없지 않겠냐? 그게 요 논리의 핵심이에요. 참고적으로 이 증명 방법은 몰라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 증명 방법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딱 한 번 보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해만. 그쵸? 맞아. 저게 발산하는 거였어. 이게 발산하는 거였어. 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외우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발산한다라는 걸 그냥 외우지만 않으면 돼요. 뭔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라고 써놓는 겁니다. 실제로는 얘를 보고 그냥 딱 발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외우고 있으면 시간 지나가면 다 날아갑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요거까지 언급을 해서 발레 찾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적어도 내신 대비 때는 확실히 좀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뭐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아서 일단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레는 뭐냐, 두 개만 알면 돼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항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죠. 0으로 가요. 일반항 0으로 가요. 일반항 0으로 가는데 얘가 급수가 발산을 해요. 급수가 발산합니다. 딱 요 두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요 2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뭐냐면은, 자, 총합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와 친한 것들. 시그마와 친한 것들. 자, 참고적으로 시그마, 수학 1에서 나오는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총 8가지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쵸?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 두 번째 등비 수열의 합, 세 번째 거듭 제곱의 합, 네 번째 거듭 제곱의 합, 다섯 번째 거듭 제곱의 합, 여섯 번째 부분 분수 합, 일곱 번째 무리식의 합, 여덟 번째 로그 합이에요. 이거 8개 외에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수능에서 이 8가지 제외한 수열의 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등차 등비는 너무 뭐 당연하니까 자명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얘는 일단 논외로 가고, 얘는 뭐예요? 이건 뭐 거듭 제곱이야. 그냥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이거 외우라고 아예 얘기해놓고 있는 거야. 대놓고 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증명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증명을 알아도 크게 쓸 데가 없어요. 자, 어떻게 들어갔죠? 시그마 K 1 더하기 2 더하기 3. 솔직히 말하면은 공식 암기가 아니어도 돼요. 얘는 어차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1제곱, 2제곱부터 n제곱.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거 진짜 보면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시그마가 뭔가 계산 방법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시그마가 계산 방법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그냥 제곱수들의 총합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로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알아서 미안해. 최대한 빨리 할게.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 1세제곱 2세제곱 그쵸? n세제곱.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더하는 방법이 딱히 없잖아요.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시그마 K 세제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그냥 세제곱 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쵸? 이거는 진짜 옆구리 쿡 찌르면은 자다가도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로. 얘네는 진짜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시그마 친한 것들이에요. 요 세 개가. 왜냐면 왜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냐? 이 이름은 그냥 내 맘대로 지은 거니까 그냥 무시해도 돼요. 왜 친하냐? 일일이 집어넣어 보니까 앞뒤로 다 지워지더라요. 그렇죠? 일일이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유형 1번까지 했잖아요. 그게 지금 부분분수에 관련된 얘기죠. 그렇죠? 부분분수에 관련된 얘기. 자, 그래서 요거는 설명했으니까 일단 패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일단은 시그마에다가 n은 1부터 99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요 정도만 일단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만. 무리식의 합이에요. 무리식의 합. 자, 그럼 얘는 보통 켤레를 씌워서 들어가죠. 이거는 수학학 무리식과 무리함수 단원에서도 나오던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켤레 씌워놓고 들어가면은 n 플러스 1에서 n 빼면 1이죠. 그럼 얘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1부터 집어넣으면은 루트 2 빼기 루트 1. 2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집어넣으면은 루트 4 빼기 루트 3. 그렇죠? 왜냐면은 시그마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압축 표현일 뿐인 거지 실질상 얘는 얘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실제로 넣어서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루트 100 빼기 루트 99.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앞뒤로 지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랑 연관관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와 친한 것들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남는 게 루트 100 빼기 루트 1이에요. 10 빼기 1이네. 그래서 9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똑같이 99로 잡아볼게요. 로그 n분의 n 플러스 1로 할게요. 밑은 그냥 편의상 10이라고 합시다. 상용 로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처리할 게 없어요. 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때려박는 겁니다. 그냥 때려박는 거. 자, 그래서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더하기 로그 3분의 4. 사실 이거는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n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어차피 진수끼리 다 곱하기로 들어갈 거라서 이걸로 봐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99분의 100. 그렇죠? 자, 그럼 밑이 똑같으면 우리는 진수끼리 곱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3분의 4 곱하기 쭉 가서. 괜찮지? 제어가 괜찮을까?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앞뒤로 약분이 돼요. 시그마랑 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로그 100이에요. 그래서 2가 답이 될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가 시그마와 친한 것들 전부 다요. 이 전부 다다. 이거 왜 수능에서 수열합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는 게 SM 빼기 SM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진짜로. 없어요. 진짜로. 그게 수원에서 다루는 내용 전부 다예요. 진짜 압축해서 놓고 본다면은. 진짜로.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때 지금 두 번째 발레가 뭐예요? 무리식의 합이에요. 무리식의 합. 그렇죠? 무리식의 시그마. 이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면 얘가 조금만 바꿔볼게요. 무한대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렇죠? 급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그냥 K는 1부터 N까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나와요? 쭉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남는 게 이렇게 남겠죠? 마지막에 남는 게 N 집어 이거 다 K로 바꿔야 되겠다. K, 그렇죠? K N 집어넣은 걸로 끝날 거예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괜찮죠? 자, 그래서 똑같이 앞뒤로 지워져요.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에서 루트 1이 남아요. 자, 다시 한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로 남아요. 근데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발산을 해버려요. 괜찮나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일반항 자체가 0으로 가지만 급수 자체가 무한대로 갑니다. 괜찮죠?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그쵸? 얘는 증명 방식이 아까 전에 위에서 한 거. 얘는 그대로 켤레 씌워서 들어가면 되는 거. 괜찮아? 괜찮아? 밤샜어? 아니야? 껌 줄까? 알았어.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만. 사실 뒤에 설명할 게 더 있는데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 그러니까 등비급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에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위에 거는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용어 정의에 관련된 거.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이거 퀴즈 하나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미안해, 급수지만 한번 좀 내볼게요. 급수지만 n-1 아니다, 그냥 좀 힌트로 줄게요. n-1 n 플러스 1 분의 n제곱. 자, 이건 얼마일까요? 그리고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1부터 들어가면 안 되겠네. 2부터 들어가야 되겠네. 오케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직접. 잠도 잠깐 깰 겸. 혹시 좀 이해될까? 오케이. 풀어볼게.
자, 앞뒤로 지워줘야 되는데 뭔가 특별하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로그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진짜로 일부러 내가 다 집어넣으면 끝나게끔 식 정리 일단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럼 뭐야? 할 게 없잖아. 근데 왜 하라는 거지? 이게 그냥 다 집어넣어도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 뒤에 들어가면은 이제 유형 2번에서 이 변형 문제들이 튀어나와요. 변형 문제. 아닌데? 변형 문제. 몰라, 변형 문제가 나옵니다. 어떡하지? 괜찮아.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죽을 것 같아? 왜? 너무 좋아요? 야, 안 돼. 화이팅! 괜찮아. 정신이야. 자, 여기서 몇 개 숫자 좀 집어넣어 볼게요. 오케이. 그치. 근데 얘가 이루수를 하니까 로그 2. 그쵸? 참고로 규칙을 찾을 때는 절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규칙 찾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은 2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로그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2제곱. 그러니까 이걸 3분의 4라고 쓰면은 규칙이 안 보여요. 플러스 로그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분의 3제곱. 이걸 8분의 9라고 쓰면 또 규칙이 안 보여요. 수열들은 일일이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는 걸 수능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잡고 있어요. 진짜로. 노가다를 통해서 규칙 찾는 거, 이게 수능이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얼마나 사고할 수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좀 봐요. 근데 규칙을 찾으려면은 계산해버리면 규칙이 안 나와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분수 같은 거 할 때도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42분의 1 이거 하면 얼마냐? 라고 한다면은 이 바로 안 나와요. 부분수를 조금 많이 알고 있는 친구는 그래도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쉽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답이 7분의 6이에요. 7분의 6. 왜? 얘가 1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4분의 4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7분의 1이죠? 그쵸? 그럼 얘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러니까 얘도 6분의 1 빼기 7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니까 결국에는 그냥 1에서 7분의 1 뺀 거네. 7분의 6.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도 풀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요거 정도에서는 그냥 7분의 6 그냥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계산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숫자 계산하는 거는 규칙을 오히려 더 못 보게 만듭니다. 괜찮죠? 이게 전개 놓으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8분의 9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더하기 로그 또 4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5분의 4제곱.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부분합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진수끼리 다 곱하죠? 진수끼리 다 곱하면은 로그 1 곱하기 3분의 2제곱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4제곱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5제곱. 그죠?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3제곱이 앞뒤로 지워져요. 그쵸? 요 규칙이 핵심이에요. 요 규칙이 핵심. 그러니까 얘보다 1 작은 애 하나, 1 큰 애가 있어서 얘가 앞에 항에서
뒤에 항에서 하나씩 지워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의외로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어차피 두 칸씩 넘기는 걸로 본다면 몰라. 일단 뒤에도 두 개를 한번 남겨볼게요. 그럼 n 집어넣었을 때, 아니 n-1 집어넣었을 때 곱하기 n 플러스 분의 n제곱.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이것 때문에 부분합의 극한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괜찮죠? 자, 그럼 4제곱은 또 앞뒤로 지워지고 5제곱도 또 앞뒤로 지워지고, 그렇죠? 규칙대로 간다면 n-1제곱도 또 앞뒤로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때 2가 여기 제곱 어디 가냐? 2가 하나 지워져서 1과 2가 살아남고요. 마찬가지로 n도 하나만 지우니까 n과 n 플러스 1이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1 곱하기 n 플러스 1 2 곱하기 n 2n으로 남아요. 괜찮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요 값 자체가 어차피 2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로그 2가 답이에요. 괜찮죠? 로그 2가 답.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가 급수랑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참 이게 딱 190번이랑 똑같네요.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190번하고 지금 완벽하게 똑같아가지고 하하하하 인수분 해는 겁니다. 괜찮죠? 인수분 해는 거. 자, 근데 요 문제가 실제 만약에 내신에서 등장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방금 190번에서 나온 것처럼 로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그렇죠? 왜냐면은 약분이 핵심이잖아요. 이게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 로그로 나오는 거는 약분이 핵심이에요. 약분이 핵심이니까 당연히 소인수분해 격인 인수분해를 해주는 게 좋은 거고, 당연히 n제곱 마이너스 1도 n-1 n 플러스 1 합쳐로 인수분해 해놓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해줘주면 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실제 내신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장난치냐면은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줘요. 통분하면 이해 나오죠? 괜찮네? 이렇게 주면 또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집어넣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괜찮죠? 지금 이게 2제곱짜리인데도 지금 이 정도인데 가끔 3제곱짜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3제곱짜리는 진짜로 나오기 희박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슷한 문제로는 요거는 좀 그러니까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1 빼기 n제곱분의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1부터 들어가도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로그. 그렇죠? 로그. 미안해. 글씨가 좀 이상하지? 그렇죠?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미안해서 한 문제 정도만 직접 한번 풀어보고 가볼게요. 자, 192번 한번 풀어봅시다. 맞아. 다 지워져서 진수가 얼마 남지? 그치. 오케이.
잘했어. 금방 쉽게. 자, 여유되는 친구들은 잠깐만 더 풀고 있기 바랍니다. 다른 것 좀, 라이트센이나 RPM이나 마플 시너지가 있으면 마플 시너지도 풀면 좋고요. 앞에 거 어차피 다 숙제니까 앞에 거 풀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일요일까지 일단 센 다 제출하고요. 일요일까지. 그 다음에 RPM이나 라이트센이나 마플 시너지나 푸는 대로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 아까 전에 저기서 있는 것처럼 이런 분수꼴들은 사실 분수 덧셈 뺄셈 통분밖에 없어요. 무조건 통분해야 돼.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 아니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할 때 이걸 정리하래. 할 게 통분밖에 없지. 분수는 무조건 통분입니다. 그럼 그냥 1이지. 거기다가 1을 더 더한 거지. 통분. 그치. 안 뜨죠? 오케이. 그 분모는 n의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n으로 먹었을 때 n 플러스 2. 이거 좀 설명 좀 해줄게. 자, 미안. 마무리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보이나? 오케이. 자, 지금 얘는 그죠? 다들 거의 다 지금 정리가 된 상태인데, 자, 로그 2, 1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2라고 한다면, 그쵸? 이런 식으로 분수 덧셈이면은 통분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n제곱 플러스 2n분의 n제곱 플러스 2n,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 통분한 거 로그 2로 놓고 본다면은 n제곱 플러스 2n분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사실 뭐 특별한 거는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로그 2 분모를 최대한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인수분해 다 해놓으니까 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1부터 집어넣는 거랑 2부터 집어넣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답이 로그 2로 나오게 돼요.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덧셈이라서 그렇지 뺄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이거 마저 정리해 본다 그러면 로그 2로 놓고 봤을 때 극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간다고 치고 1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3제곱 그쵸?
그 다음에 뭐 n까지로 간다 그러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얘는 3제곱이 앞, 뒤로 지워지겠고 그 다음에 2 하나, n 플러스 1 하나.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칸씩 지워지는 경우에는 앞에 2개 뒤에 하나만 남겨도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경향성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1, 2, 얘는 영향 안 받아요. 그냥 n 플러스 1분 n 플러스 2, 요게 통째로 그냥 1로 수렴을 하니까 그래서 로그 2에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그냥 2로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미안. 조금 걸렸지?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잘 자. 안녕. 안 잤고요.